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의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방송국은 효민의 정서 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안줌 상식나래. 지금 학우 여러분들 옆에는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쯤은 있으신가요? 저는 온전히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가식적인 여러 명의 친구보단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많지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솔직한 내 모습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조금은 슬프지 않을까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깨를 감싸려다 손을 내려놓고 말았어. 친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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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차피 오늘의 첫 곡으로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친구를 생각하며 이승기의 친구잖아 들려드릴게요. 너를 아프게 한다는 그 녀석을 찾아가 때리고 싶었지만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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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봤자 너의 친구 이상 난 안 되니까 너를 왈칵 안고 입술을 꼭 맞추고 놀라는 널 달래며 널 행복하게 할 사람은 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먹을 꽉 쥐지만 결국엔 말 못했나 나 비겁하게 내 가슴에 핑계를 대. 친구잖아 뻔한 너의 거절이 난 무서워서 친구조차 못 될 것 같아서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난 그 한마디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숨겨 너를 왈칵 안고 입술을 꼭 맞추고 놀라는 널 달래며 널 행복하게 할 사람은 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먹을 꽉 쥐지만 결국엔 말 못했나 난 비겁하게 내 가슴에 핑계를 대.
어원상식을 해유마다. 오늘 알려드릴 어원상식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어원상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 하면 드라큘라, 늑대인간과 함께 서양의 3대 괴물로 꼽히는 사실만 아는데요. 하지만 3대 괴물에 꼽히는 프랑켄슈타인이 사실은 이름이 없다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영국 작가 메리 셸리가 발표한 19세기 초 영국 사회의 불안한 분위기를 반영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을 만들어낸 박사의 이름이지 괴물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당시 시대상과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대한 공포, 즉 19세기 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공포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의 뼈로 키가 2m가 넘는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없던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1931년 미국의 유니버셜 영화사가 소설을 영화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괴물의 이름이 없으면 흥행에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크게 고민할 것 없이 박사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과 폭력적이면서도 순수한 괴물의 이중성을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덕분인지 영화는 크게 흥행했고 이후로 괴물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으로 완전히 굳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딱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차가운 이미지와 무서운 얼굴, 차가운 표정이 먼저 생각나는데 하그 여러분들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어릴 때의 추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때는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처음에 이름이 없었던 덕분에 지금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멋진 이름도 얻었고 그 덕분에 영화도 흥행했고 그만큼 유명해져서 지금의 공포의 대상인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을 오늘 골라야만 해. 내일 일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데 흐려져가는 기분. 이번 노래는 5년 만에 전격 컴백한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 들려드릴게요. 내 미래를 보여준다면 어떤 길로 갈지 내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을 텐데 yeah. 어떻게 이렇게 나의 눈을 반쯤 가린 채 계속 고르라면 날 떠미는데 Somebody let me know Tell me which way to go Cause I don't know 오늘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끝없이 답을 할 자신이 없는데 이게 일까 저길일까 내 선택들이 점점 두려워져 늘어났고 다음 선택 앞에 가본 적 없는 길과 길 사이에서 어떻게 내 길을 찾을지 두렵지 하루하루 가는데 바쁜 하루 중에도 끝없이 물어봐 앞으로 가면서도 자꾸만 돌아봐 끝에 나가서 난 뭐가 됐을지 나중에 돌아볼 땐 후회하진 않을지 주먹을 꽉 쥐어봐도 소심한 내 자신이 언제든 날 스스로 가로막아 용기를 내서 또 걸어봐도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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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끝없이 답을 할 자신이 없는데 이게
과학 상식을 아우르다. 오늘 알려드릴 과학 상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애완견, 개에 대한 과학 상식인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개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거나 집에 왔을 때 자신의 애완견이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지려고 합니다. 반면에 누구나 낮게 으르렁거리는 개한테는 다가가지 않으려 하는데요. 사람들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꼬리를 흔드는 개는 의외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꼬리를 허리 아래로 내려서 흔들면 기쁨의 표현이지만 허리보다 높이 들고 흔들면 조심해야 하는 신호인데요. 이 동작은 개가 흥분 상태라는 증거라고 하니 무심코 다가갔다가 덥석 물릴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꼬리를 두 다리 사이로 말아 넣었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꼬리가 두 다리 사이로 말려 있을 때 다가가면 겁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에 몸을 날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땐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가서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개에게 물린 기억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꼬리를 흔드는 개들을 보면 호기심이 많거나 사람을 반기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리를 경계로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조심해야겠는데요. 하그 여러분들도 개들이 꼬리를 흔드는 것을 무조건 기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꼬리가 허리 아래에서 흔드는지 위에서 흔드는지 잘 파악하시고 다가가셔서 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귀여워서 만지려고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럼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블락비테일과 구구단의 세정이 부른 좋아한다 안 한다 들려드릴게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새삼스레 낯설게 느껴지는 너 나와 비슷한 점 하나 없는데 내게 건네는 말들도 자꾸 신경 쓰이고 그쪽으로 시선 뺏기게 돼 새삼스레 다르게 보여지는 너 그리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내게 치는 장난들도 자꾸 신경 쓰이고 혼자 의미를 찾게 돼 와 베이베 갑작스럽게 들뜬 기분인가 이상해 아른아른해 와 베이베 당황스럽게 나 왜 이래 넌 아무렇지 않은데 나 혼자인 걸까 이해할 수 없잖아 답이 나와 있다면 내게 말해주세요 더는 오해하지 않도록 헷갈리게 하는 너 때문인지 아님 나 때문인지 몰라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몇 번씩 생각을 해봐도 몰라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어떻든 너랑만 똑같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레 떠오르게 만드는 너 어떤 매력인진 모르겠는데 왜 너만 모르겠다 그래 너의 주위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애 한 번도 보지 못했는걸 와 베이베 갑작스럽게 들뜬 기분인가 이상해 나른나른해 와
번씩 생각을 해봐도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건강상식을 오롯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간지러울 때나 목욕을 하고 난 후 귀를 청소하기 위해 귓밥을 제거하는데요. 귓밥을 제거한 사람들은 왕건이가 나왔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하다고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귓밥은 그저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간지럽기만 한 것인데 이런 귓밥도 역할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강상식은 바로 건강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귓밥입니다. 귓밥은 귓구멍 속의 땀샘이나 피지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먼지나 각지가 섞여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귓밥이 요컨대 귀가 내보내는 쓰레기라는 말도 나오는 귓밥도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귀에 이물질이나 작은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안정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귓밥이 끈끈한 사람은 귓밥이 끈끈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귓구멍 속에 있는 솜털들이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능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귓밥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산성효소가 들어있어 귀 속의 균을 없애주는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귓밥 속 지방이 연약한 귀 피부를 지켜주면서 귓구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귓밥은 귀가 내보내는 쓰레기가 아니라 한두 개라도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귀 속을 전혀 청소 안 하는 것도 너무 철저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니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귓밥을 다 제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하루 여러분들의 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에일리의 너나 잘해 들려드릴게요. 어디까지 가? Don't make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BS에서 제38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27학번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 금요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영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면접은 9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언론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1-890-1794 051-890-17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기술의 안소연, 방송의 저 심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해언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